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수험생과 장루수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제는 이제 음식을 잘 먹어야 공부도 잘 할 수 있다. 어떤 음식이 왜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도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수험생인 적이 있죠. 저도 이제 수능을 보고서 의대에 가게 됐었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수능을 한 6개 정도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실수한 부분도 있었고요. 좀 아쉬움이 남죠. 다 맞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6개 정도 틀려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오늘 내용을 제가 알고서 그 시험 공부를 할 때 적용을 했더라면은 좀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뭐 수험생이라든가 학부모님 등이 있으면은 한번 잘 집중해서 보시고요. 그거를 이제 수험생한테 잘 적용해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장누수 증후군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수험생 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밥 먹고 나면 엄청 졸린 경우가 있거든요. 왜 졸릴까? 뭐 밥 먹으면 의뢰 좀 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요새는 이런 식곤증을 거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도 졸리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컨디션 조절을 하고 여러 이제 영양 보충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있지만 그 음식을 저한테 맞는 음식을 위주로 이렇게 선택해서 먹기 때문에 식곤증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식곤증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장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누수 뭐 여러 가지 장누수 증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뇌와 관련되어 있는 증상을 살펴보면은 어떤 특정 음식을 먹으면서 장누수 증상이 생기면은 편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뇌안개, 뭐가 뿌옇게 뭐가 낀 것 같은, 그리고 집중력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엄청 졸리고 또 어지럽기도 하고 피곤합니다. 즉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식곤증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식곤증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를 알 수 있죠. 식곤증. 춘곤증이라고 해서 원래 졸린 줄 알았어요. 계절 탓하고 당연히 졸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누수증후군이 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장은 이렇게 그 한 층의 점막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밑에 이제 혈관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층으로 이루어진 장 점막 세포를 어떠한 스트레스라든가 독소라든가 소화가 불분명하게 된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음식 조각이라든가 그다음에 병원체, 약물, 뭐 감염 이런 여러 가지 유발 인자에 의해서 장 점막이 이렇게 손상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 그 장 세포와 세포 사이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유발 원인들에 의해서 이 세포 사이에 그 틈이 생기면서 이렇게 안 좋은 유발 물질들이 이 혈관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이 생기면서 다양한 장기를 공격을 하면서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뇌 쪽이라든가 뭐 이렇게 코 점막이라든가 갑상선, 장, 그다음에 부신, 그다음에 관절 등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파트는 바로 이 뇌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그 뇌신경계 그런 증상들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질병으로는 뭐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 그다음에 ADHD도 뭐 주의력 집중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해서 또한 상당히 많이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요것입니다. 요거 푸드 파티클. 특히 여기 장을 뚫고 잘 들어오는 음식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유사한 패턴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과연 그게 어떤 음식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저한테 왔던 케이스인데요. 1년 동안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능도 하루 종일 수능날 시험도 보고 왔던 환자인데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는 이제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으로 온 그런 재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체력을 보강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던 환자 케이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문진을 해서 파악을 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주목한 파트가 있는데 바로 이 환자가 일주일 동안 어떤 음식들을 먹고 있는지 질문을 했거든요. 그 질문을 했더니 이제 밀가루를 거의 뭐 매일 먹고 있고요. 우유도 거의 매일 먹고 있었고, 계란을 10개나 먹고 있고, 돼지고기, 닭고기는 한 2, 3일 정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패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지 어떤 음식이 그 자꾸 뚫고 들어와서 이 사람의 그 집중력이나 뭐 피로나 졸림, 어지럼증, 편두통을 유발하는지 그 유발하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흔히 이 검사는 뭐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 또는 IgG 토탈 IgG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90종 음식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상당히 다양한 음식들에서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가 다양하게 여러 음식에서 나오면은 장루수 증후군이 있겠구나. 그리고 환자 증상하고 매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곡물 쪽을 살펴보면은 그 글루텐하고 밀가루 이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이거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사람은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고 뇌 안기가 끼고 그런 증세가 생길 수 있는 의심할 수 있는 음식이 이제 글루텐하고 밀가루였습니다. 실제로 환자는 거의 매일 먹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매일 먹으니까 매일매일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고 집중이 안 되고 졸리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글루텐하고 밀가루를 좀 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많이 먹어서 혹시 의심을 했었는데 계란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열심히 먹으라고 했고요. 닭고기가 좀 높게 나와서 요거는 좀 피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렸고 단백질은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 뭐 오리고기, 양고기 쪽으로 섭취를 하라고 권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거의 매일 먹고 있었는데 뭐 우유를 먹는지 라떼를 먹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우유의 유제품에 상당히 수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우유를 유제품을 먹을 때마다 뭐 장 트러블이 생기기 쉽고 그런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환자는 우유를 꼭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밤이 좀 안 맞아서 이건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특이하게 그 야채 채소에는 잘 이런 것이 보통 환자들은 안 뜨는데 이 환자는 무하고 당근하고 양파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이 음식을 조금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양배추, 토마토도 좀 높게 나와서 이것도 일단은 좀 피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수박에도 좀 높게 나와서 과일을 먹는다면 수박은 좀 피하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파인애플도 높게 나와서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후추도 제법 높게 나왔고 장에 칸디다 같은 그 곰팡이균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것도 나중에 치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검사도 중요하지만 이 검사는 90종 음식에 대해서만 나와 있으니까요. 다른 이 90종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 일기를 써야지 되고요. 그리고 먹은 후에 2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3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음식 기록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자기가 먹는 거를 꼬박꼬박 적어보면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지 잘 파악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제 글루텐하고 밀가루나 유제품을 먹게 된다면은 그거를 이제 분해해 줄 수 있는 이제 소화 효소제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구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는 그거를 같이 섭취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돼서 장누수 유발하는 증상들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예로 어떤 음식들이 문제가 되느냐, 그 면류는 상당히 많이 그런 그 밀가루가 들어있는 면류나 아니면 분식들이잖아요. 분식, 떡볶이 같은 그런 분식, 튀김류, 튀김가루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그 졸림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유 들어가 있는 거 그런 음식들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류는 뭐 라면이나 우동, 칼국수, 뭐 냉면, 파스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게 이제 우유나 밀가루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파스타가 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빵도 그런 것들이 이제 설탕, 계란, 우유,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은 특히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돈가스나 이렇게 치킨 같이 이렇게 튀긴 음식도 생각보다 그 유발하는 음식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은 조금 피해보고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나 식당의 메뉴를 잘 정해가지고 그런 메뉴를 잘 정해서 이렇게 한 가지만 먹으면은 지겨우니까 좀 로테이션을 해서 식단이나 그런 것들을 잘 짜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같은 그런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그 현미나 이런 잡곡의 그런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아무래도 혈당 관리에도 유리를 하고요.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는 이제 가까운 뭐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시면 쉽게 그 나한테 맞는 음식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고 장누수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그 더기능 랩스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서도 그 IgG 식품 알러지 검사 이 90병 검사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 검사 키트를 받아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면은 다시 배송을 해주시게 되면은 검사를 진행을 하고 검사 결과를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이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검사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제 수험생들한테 중요한 그 중금속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